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는 이 재통일 과정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었고요. 자,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었고요. 901년에 만들고, 자, 903년에 후고구려가 나주 지역을 점령을 하고 고려가 건국되었고요.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 연도에 공산전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경유양을 살해합니다. 원군, 그러니까 고려 원군 왕건이 패배했지만 신라인들의 신망을 얻고 935년에 신라를 얻게 되는 왕건입니다. 자, 그리고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 이제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제 왕들의 업적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태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송악의 이 개경에다 수도를 정한 태조다라는 거죠. 민생안정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취민유도입니다. 세금을 10분의 1로 확실하게 정한 것이 태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자, 왕권도 강화합니다. 자, 정계와 계백 요소인데 관리지침서예요. 군요 10조,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10가지.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공신들에게는 역분전을 하사하게 됐고 꼭 아셔야 돼요. 역분전 나오면 태조. 혼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호족의 딸들을 자신의 처로 다 삼게 됩니다. 지방호족과 혼인 정책을 하면서 성씨를 와사합니다. 이 사성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사심관과 기인제도. 자, 그리고 북진 정책입니다. 자, 서경을 중시했죠. 해종과 정종이 있었는데요. 이때 왕권은 아예 땅에 떨어집니다. 왕자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요. 왕자들이 서로 난을 하면서 왕권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왕귀의 난입니다. 그 다음에 광종이 왕위에 앉습니다. 광종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광종은 무조건 왕권 강화로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 한 것이 노비왕건법입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 두 번째 재정 확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제입니다. 단 과거제는 문과만 시행하지 문과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칭제건헌인데 광덕 그리고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라는 게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나옵니다. 자단비 녹색의 관등에 따라서 복색을 입혀놨습니다. 자, 제위보라는 것도 설치. 자, 그 다음 왕이 이제 경종입니다. 경종 때 시정전식과 자, 이제 드디어 성종이 등장을 했습니다. 체제 정비를 완성한 왕이죠. 성종의 개혁정치 이퀄 최승로의 심의 28조 이퀄 성종의 유교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등회와 팔관의 폐지. 자, 이제 성종 때 국가 체제 완비를 하는데 그것이 이성육보입니다. 지방관 목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교도 만들어요. 그것이 국자감이에요. 자, 경영학 박사, 의학 박사도 파견을 했고요. 강동 육주도 확보를 해요. 자, 사회시설 의창이지요. 자, 그리고 상평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물가 조절기구입니다. 화폐도 찍어냅니다. 건원중보. 자, 목종 때 한번 볼까요? 전식과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개정전식과고 현종이 등장을 하는데 오도양계라는 것을 정비를 했고요. 부채의 힘으로 거란을 몰아내자라는 것으로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게 됩니다. 자, 불교 진흥. 그래서 성종 때 연등회와 팔관은 어떻게 했죠? 폐지시켰죠? 이 폐지시킨 것을 다시 부활시킨 왕이 현종이다라는 거죠. 문종 때 경정전식과예요. 통치체제 정비 공부하겠습니다. 자, 중앙행정조직. 지금 보는 것처럼 이성육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굉장히 복잡하죠. 자, 왕 밑에 중서음 나성이 있습니다. 자, 재신과 낭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신은 2품 이상, 낭사는 3품 이하. 그래서 재신이 하는 일은 국가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낭사는 간쟁권, 서경권, 봉박권 이 세 개를 가지고 대강권이라고 하고 이 대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낭사다라는 거죠. 이성의 두 번째 거 상서성이 있어요. 정책을 집행을 하는 거죠. 6개의 부서를 총괄하는 것이 상서성이다. 그래서 이성 육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고려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이성육부 이외에 어떤 기구가 있냐면 중추원이 있습니다. 중추원 내에 추밀과 승선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자, 추밀은 2품 이상 군사기밀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중추원에 승선이 있는데 3품 이하의 관리로서 왕명을 출납하고 담당 비서기구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어사대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
어사됩니다. 그리고 삼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사는 국가의 돈 혹은 곡식을 출납 담당, 그러니까 일종의 회계기구가 삼사였다라는 거죠. 자,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고려 시대의 특징 기구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제추가 모여서 국방 문제에 관련돼서는 도병마사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이 필요할 때 식목도감이 열려요. 우리 고려만 있는 독자 기구가 되는 것이고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 이 도병마사 신목도감이에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대간제도예요. 자, 이것이 5도 양계입니다. 군사행정구역 양계가 생기는 거예요. 북계와 동계입니다. 국방상 요지에는 진을 두었어요. 또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지방 장관은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또 아래 주, 군, 현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제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향, 부곡, 소가 있습니다.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라는 곳은 수공업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군현민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 1을 냈다 그러면 얘들 한 1.5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 특수행정구역은 뭔데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라는 거죠. 자, 이 주현의 원래 이 향소부곡은 주현이었어요. 주현인데 이쪽 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진압했던 정부에서 반란 진압했겠죠. 진압을 했어요. 자,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평상시대로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이 옆 고을에 살고 있는 애들이 반란해도 별거 없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일으켜볼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반란을 진압하고 일종의 형벌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향소부곡으로 강등을 시켜버리는 거죠. 향소부곡으로 강등을 시킴과 동시에 뭐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시키는 거예요. 징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향부곡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 나 이주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교육,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시켰어요.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관리등용제도인데 과거제. 자, 원칙은 일반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된 것이 문과, 잡과, 승과예요. 자, 그리고 음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5품 이상 고위관리의 자손들이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벌귀족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두 차례 이 변란들이 생겼어요.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년 뒤에 서경천도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개경파와 서경파가 이렇게 앞다퉈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묘청과 정지상 이런 개혁 중심의 사람들 서경파예요. 그리고 김부식 삼북사기, 김부식 같은 분들이 여기 개경파에 소속되어 있는 보수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개혁의 갈등 구조로 가게 되는 거지요. 개경파는 금에 대한 사대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경파는 얘기합니다. 금나라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황제를 칭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묘청이 서경에서 봉기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은 대위국. 연호는 천계. 결국에는 김부식이 서경파를 진압하면서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것이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국외 정세를 잠깐 봅시다. 매우 중요하죠. 거란의 침입이 10세기에 있었는데 1차 침입인데 자, 전개 볼게요. 서희가 외교 단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동추에 강동 6주를 획득했다라고 돼 있죠. 2차 침입이 터지는 거예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의 왕이 직접 내려옵니다. 퇴각하는 군대를 양규가 선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차 침입 때는 귀주 대첩 누구? 강감찬 장군입니다. 재정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성을 축조합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강감찬의 건의로 인해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자, 이제 여진이 쳐들어요. 12세기 초에 여진족이 고려로 남하에서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별무반입니다. 그래서 윤관이 학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이라는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여진족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또 동북 구성을 쌓게 되는데요. 그리고 방비의 어려움으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금나라 4대 요구를 그냥 수용을 했었고요. 영양, 이제 이자겸에 대한 몇천년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인해서 북진이 좌절됐잖아요. 이제 무신정변이 생기게 됩니다. 정중부가 필두가 돼가지고 문신의 관을 쓰고 있는 싹 다 죽여라 그래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무신정변이에요. 중방 중심으로 권력이 이제 행사가 되고요. 엄청난 수탈을 자행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농민분기가 많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가 무신정권기예요. 4대 60여 년 동안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최충원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최고 집정부,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장관인 교정별감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도방을 만드는데 신병 경호부대입니다. 동사십조라고 일종의 사회개혁안인데 이걸 자기가 정리를 해서 왕에게 이렇게 올려요. 자기가 안 지켜요. 이게 최충원입니다. 자, 최충원이 이제 세상을 뜨고요. 그의 아들 최우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방을 만드는데 요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문관, 무관의 인사권을 여기에서 행사하는 거죠. 서방을 만듭니다. 문신들의 수기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고요. 자, 서경 유숙 조이총의 난이 있었고요. 양민 망이망소의 난이 있었고 김삼위 효심의 난이 있었고 만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물어보는 무신정권기를 찍어라.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13세기 때 몽골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1차 침입이 시작되는데 저구여라는 몽골 사신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주성 전투, 귀주성 나오면 귀주대천만 기억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몽골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차 침입인데요. 당시의 집권자는 최우입니다. 몽골의 2차 침입은 김윤우의 천인성 전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영양. 원간섭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정부는 몽골과 강화한 다음에 개경으로 다시 환도합니다. 최씨 정권은 당연스럽게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강화도에서 끝까지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휘관은 배중손이고요. 진도로 또 옮기고 제주도까지 옮깁니다. 항파 두리성 이게 나오면 제주도에서 끝까지 삼별초가 항쟁했던 성이에요. 삼별초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몽연합군에게 진압당합니다. 자, 일본과 연합을 하려고 했었던 삼별초인데요. 삼별초가 일본의 대몽 제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고려첩장 불심조주가 나오면 무엇을 풀어라 라는 거겠어요? 삼별초의 항쟁을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일단 원나라가 쌍성총관부, 동연부, 탐라총관부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제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원의 부마국이 돼요. 부마라는 것은 사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간섭기 시대 관제 변화를 합니다. 관제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성육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9로 낮추고요. 육부가 있었죠. 이거는 4로 낮춥니다. 자, 그리고 권력기구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바꾸면서 최고 권력기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자신을 지칭할 때 짐이 못해요. 고가 한 단계 낮춰서 불러야 되고 폐하, 전하, 태자는 세자로 조와 종은 충땡왕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내정간섭 기구가 있어요. 정동행성인데 이문소는 정동행성 안에 있는 사법기관, 다루가치예요. 감찰관이죠. 자, 영양도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자원 수탈이죠. 자원을 엄청 수탈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공료입니다. 이 결혼도감에서 공료를 뽑습니다. 결혼도감, 응방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자, 몽골풍이 뭐냐면 몽골식 옷, 그리고 머리, 몽골식 이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버리고 고려 양은 거꾸로 고려인들에 의해서 몽골의 고려의 풍습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친원파, 악질들이죠. 전공을 세운 자, 몽골의 귀족과 혼인한 자, 능숙한 몽골어를 구사하는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원간섭기 때예요. 자, 이제 고려 말 정치 변동으로 한번 갑시다. 자, 반원정책. 이때는 공민왕 때죠. 자, 이 기철부터 죽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과 동시에 몽골풍을 금지하고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수를 폐지하고 관제도 복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왕권 강화. 정방을 폐지합니다. 인사권을 회복했죠.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죠. 이 권문세족들이 자객을 보내서 신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공민왕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개혁이 중단됐죠.
한계점. 당시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게다가 외침이 있었잖아요. 홍건적이 쳐들어왔죠. 왜구가 쳐들어왔죠. 자,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직 성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세력이고요.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학자적 관료였다라는 거죠. 성리학 수용하고요. 불교를 비판합니다. 자, 그리고 권문세족을 다 비판하고 국민왕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자, 한개 권문세족의 견제 때문에 광직에 진출하는 제한이 있었고요. 개혁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자, 이제 14세기에 외침이 있었어요. 홍건적, 보자라는 거 이승경, 정세훈, 이방실, 개경에서 이성계가 활약을 합니다. 특히나 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는 당시의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굉장히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최무선은 화포를 만들어요. 우왕에게 얘기해서 화통도감을 만들고 거기서 화약을 제조합니다. 진포대첩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성계, 이 황산대첩인데 이게 외장 아지발도 혹은 아지바투 정리를 했다라는 이성계. 자, 고려 멸망이에요. 명나라가요. 천령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천령위라는 것은 천령 이북당을 점령을 하겠다. 여기를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령을 합니다. 이성계가 회군한 다음에 최영을 죽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자, 조선의 건국, 권문세족의 횡포, 홍건적 왜구 침입 사회 혼란이 있었고요. 위화도 왜군으로 성공시킨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고 우왕 없애고 창왕 없애고 공양왕을 옹립시키고 그리고 가전법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를 싹 다 마무리를 쳤어요. 고려의 경제편 들어갑니다. 농업, 개간지역은 개간을 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면세도 해줬고 개경에다 시전을 설치했고 국가산업, 국영점포를 운영했던 것, 국가재정인데 자, 재정관리, 국가재정은 후부와 3사가 담당을 했었다. 자, 그리고 수치제도입니다. 조세, 생산량의 10분의 1, 배를 타서 운반을 했던 제도, 좋은 제도. 공납, 집집마다 토산품을 징수했습니다. 자, 종류는 매년 납부해야 되는 상공,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별공.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입니다. 군역과 요역 두 가지입니다. 토지제도인데 역분전하면 뭐죠? 태조 때 건국에 공을 세우는 신하들 지급한 것이 역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시과인데 앞잡다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건데 자, 성격은 뭐냐면 소유권 아니에요. 절대 소유권 아닙니다. 수조권이에요. 수조권, 조세 수치권만 지급한 거지 소유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세습할 수 없었지만 사망하거나 퇴직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세습되는 토지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전시과의 종류, 과전, 관리에게 그 품계에 따른 그 직급에 따른 노동력의 대가 과전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공음전입니다. 5품 이상 관료들에게 특별히 지급한 거죠. 일종의 보너스예요. 자, 공신에게 지급했으니까 공신전이고 군인에게 지급했으니까 군인전이겠죠. 하급 관료,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한 게 구분전. 자,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게 한인전,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식들 중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급했다라는 거죠. 외역전, 향례에게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장전은 그러니까 왕실의 경비, 그리고 공예전은 관청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관청 운영비, 이것을 공예전이라고 했어요. 자, 변화가 있는데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영전식과인데 자,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민전이에요. 백정 농민들에게 지급을 한 건데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뭘 줬지? 소유권을 줬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농민의 사유지 민전. 자, 과전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눌과자입니다. 경기 지역에 지급을 한 거고 수조권을 지급했고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했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급했다. 이제 고려의 경제 발전을 좀 봅시다. 자, 농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의 일반화 외우고 요것은 무조건 선택지에 무조건 나와. 그리고 2년 3작의 유문작법 돌려짓기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부 일부의 모내기법 이양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후기에 농상집이요. 시험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선택지예요. 선택지에 엄청 많이 나와요. 고려 말에 원나라의 농법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법서라는 게 처음으로 소개되니 그것이 이 암에 의해서 농상집요로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목화가 재배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 문익점에 의해서 목화가 재배가 되었고요. 자, 화폐는 꼭 좀 기억하세요. 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화폐에서 보시면 발행을 하지요. 건원중보, 성종때,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활구가 있는데 숙종때예요. 자, 활구는 첫 번째 의천이 주장해서 찍어낸 것이고 언제? 숙종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떴고 세 번째 고가의 화폐였다라는 거죠. 자, 한 개는 자급자족 시대였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요. 이런 단점이 있었다. 자, 무역을 한번 볼게요. 고려의 국제무역함 병란도예요.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사회편으로 갑니다. 자, 고려시대 귀족. 성종 때 가면 중앙으로 가서 문벌 귀족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이제 무신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대립 관계였고 그리고 친원파가 들어와서 무신을 싹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중류층 한번 볼게요. 잡류, 남반, 서리, 군반, 영리 등이 있는데 그리고 지방행정실무는 향리가 맡아서 했다라는 거죠. 하급장교도 있어요. 군반. 그리고 역, 양민, 백정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층을 한번 보자. 여기 의무, 조세 공납 역, 세금의 의무가 있었고요. 민전으로 자작농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민전이 없을 때는 소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 자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응시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특수집단으로 향, 부곡, 소가 있죠. 이것도 양민이에요. 그들은 농업, 수공업,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민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천민 중에 노비.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까요? 공노비가 있지요. 자, 이병노비 관청에 소속됐지만 급료는 받습니다. 자, 솔거노비 주인과 동거하는 사람들이지요. 외거노비라는 놈이 있는데 외형상 누구하고 비슷해? 농민하고 엄청나게 비슷한 사람들이 이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한번 봅시다. 자, 제도가 있는데 빈민구제법이에요. 의창. 그래서 의창은 누구 때? 성종 때. 자, 의료 동서대비원입니다. 그래서 병원이에요. 그렇죠? 해민국이죠? 약국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제도감, 구국도감 같은 것이 임시기구로서 만들어지고 자, 상평창은 물가를 안정시켜줬던 기구입니다. 법률, 지방관, 사또가 그냥 심판을 했습니다. 반역죄, 불효죄는 엄중 처벌했습니다. 자, 형벌은 5형벌이에요. 그래서 태, 장, 도, 유, 사가 있습니다. 자, 풍속을 한번 볼게요. 향도입니다. 매양활동으로 미륵 만나기를 염원했던 물이 도자를 써서 이른바 향도라고 불러요. 자, 혼인,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고요. 자, 여성의 지위는 자녀가 똑같이 상속받아요. 왜? 남녀 평등 사회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비교해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연년순으로 호적을 기재했다. 양자 없이 딸이 제사도 지냈고요. 호주도 될 수가 있었고 사위, 외손자까지 음서의 혜택을 받았던 것이 고려시대예요.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있었고 여성의 제가가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민족 명절 설날 1월 1일이고요. 대보름은 1월 15일, 달맞이, 지물너비리, 다리밟기 이렇게 달짓 태우기인데 삼진날 3월 3일인데 자, 5월 5일 창포에 머리 깎기, 쑥과 잇목구쳐 뜯기, 수리떡 먹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칠성날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칠성맞이 구질하죠. 자, 한가위 우리가 추석이죠. 대명절입니다. 옛날에 추석을 가배라고 불렀습니다. 동지 양력으로 12월 22일이죠. 자, 한식은 이 동짓날 105일째 되는 날 찬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문화편입니다. 역사서부터 먼저 보자라는 거죠. 전기는 뚝품과 지방 호족,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적인 사관이 등장을 할 때입니다. 성종 때 가면서 문벌 귀족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적인 유교 사관이 등장을 하고 대표적인 서적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인종이 편찬해라라고 지시를 했죠. 그래서 왕명으로 편찬을 했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정사의 역할을 하는 삼국사기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기전체의 사서다라는 거죠. 자, 후기로 들어가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편찬을 하게 돼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그리고 원간섭기 때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죠. 이승휴의 제왕후기. 자, 유학에서 보시면 자, 중기는 보수적 사관이지요. 자, 일단 김부식 먼저 볼게요. 김부식 많이 나왔어요. 벌써 2번 나왔죠. 시험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문종 때 사학이 발전을 하는데 최충의 구제학당에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학이 발전을 해요. 구제학당에서 공부한 무리들을 문헌공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육의 본격적인 내용을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성종 때 대학교를 만들었으니 국자감입니다. 그래서 신분별로 입학을 시켰어요. 자, 학부가 2개가 있습니다.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는데 기술학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관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팔품 이하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기술학 공부를 했었고요. 자, 유학부는 왠지 유학,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같잖아. 문과. 그렇죠? 그래서 고급 관료들. 그래서 신분별로 국자학, 태학, 사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3품, 5품, 7품 이상의 자제들이 여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자학, 태학 이거 몇 품이냐, 이걸 공부할 것이냐,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이 뭐만 알면 된다? 신분별로 입학이 되었던 곳이 국자감이구나. 고려의 대학교는 신분별로 입학을 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자, 문종 때 관학이 위축됩니다. 사학이 발달을 해요. 숙종 때는 서적포. 자, 예종 때 국학 7제를 만듭니다. 장학재단, 양영고. 인종 때 또 한 번 바꿔요. 국학 7제를 경사 6학으로 바꿔요. 자, 충렬왕 때 국학을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성균관으로 바꿔요. 자, 공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합니다. 불교와 기타 신앙입니다. 의천이에요. 교관 겸수입니다.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 국청사를 만들어 놓고 정태종을 만들었으니 의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교장 도감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때 뭐냐면 속장경을 조판합니다. 자, 후기로 가면 개혁 스님들이 등장을 했죠. 진울.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해쌍수, 도노점수. 자, 요새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다라는 거예요. 요새 하면 법화신앙 백년결사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해심하면 결사운동입니다.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도교로 봅시다. 자, 초제입니다. 팔관에도 도교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과학기술 한번 볼게요. 일단 인쇄를 보자라는 거죠. 초조대장경은 현종 때예요.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 속장경 의천이지요. 고려, 성, 요, 일본 주석서를 수집 가능해서 교장도감에서 찍어낸 것이 교장, 목판 인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조대장경인데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르지요. 고종 때 최우 정권에서 강화도에서 조판합니다. 수기법사의 총괄 아래 진행이 되었다. 자, 이제 금속활자인데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자,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 화상 스님이 금속활자로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과학기술, 의학, 향약 구급방이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자주적 의학서적인데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뭘로 만드는 건 원의 농상지표를 가지고 왔죠. 누가? 이암이. 그리고 최무선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진포전투에 활용을 했었고, 불화, 양류관음도, 그리고 관음보삼도. 자, 고려청자가 있죠. 일단 고려천자는 순수한 천자, 비취색이 나는 고려천자가 11세기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세기 중엽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상감청자가 만들어졌고요. 자, 건축인데요. 꼭 나오지요. 주심포 양식,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이제 석탑을 한번 볼까요? 월정사, 팔각 9층탑,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것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불상이에요. 불상입니다. 대체로 조형미는 부족하죠. 미륵신앙을 많이 믿었고 이거에 대해서 거대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하남의 하사창동 철조 열애 좌상, 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철불입니다. 철로 된 불 커요. 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입니다. 분명히 이건 언제요? 고려시대
불상이죠. 그런데 뭐하고 비슷해요? 어떤 불상하고 비슷하죠? 통일신라 때 석굴암하고 비슷하죠. 아주 아름답고 조형미가 넘치잖아.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조형미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석사는 신라권이니까. 그러니까 신라 양식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불상이다라는 거죠. 아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이요. 파주 용밀이 이불 입상이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시대를 물어보는 것이죠. 다음 시간 조선에서 뵙겠습니다.